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등차 수열, 그리고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 그다음 세 번째는 일반적인 수열에서 수열에서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등비수열. 자,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간단한 여기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 해결해 봤나요? 자, 여기 문제를 해석해 보면 탈의 가닥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가닥이 이렇게 총 4개가 있었어요. 자, 가닥 4개인데 이것을 한번 접었어요. 자, 접게 되면 여기 있는 거 2개 또 접어준 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8개로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한번 더 접어요. 그러면 16개로 바뀌겠죠. 왜냐면 가닥수가 2배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8의 2배가 돼서 16개 의 가닥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2배를 해서 32개, 여기서 2배 해주면 64개, 이런 식으로 가닥수가 정해졌었죠.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크루아상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닥수를 늘려줬는데 자, 보세요. 이걸 따로 뺏어 볼게요. 4, 8, 16, 그 다음에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 적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자, 4에서 8로 넘어갈 때 자, 얼마만큼 곱해주게 된 거죠? 그쵸, 곱하기 2만큼 해준 거죠. 자, 8에서 16일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만큼 해주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곱하기 2를 해준 상태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AN과 AN 플러스 1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자, 이 n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규칙성을 찾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일정하게 계속 곱해줬던 이 숫자 있죠? 자, 이 숫자를 원래 우리가 더했을 때는 공차라고 했었죠. 이렇게 곱했을 때는 이 숫자를 공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R이라고 넣을게요. 자, 여기서 R은 뭘 뜻하냐면 자,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B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B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유리수를 할 때는 레셔널 넘버라고 해서 여기서 NaL을 추가해줘서 그런 숫자라고 해서 B가 있는 숫자라고 해서 유리수를 나타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알파벳에서 그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B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공비를 R이라고 나타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찾아줄 수가 있었는데 자, AN 더하기 1은 AN에서 뭘 곱한 거냐면 2를 곱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AN 더하기 1은 자, AN에서 2를 곱한 건데 그 2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의 공식을 하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내는 자, 이런 수열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수가 곱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열을 자, 등비수열이라고 할 건데 자, 등차에서도 여기가 같다라는 뜻이었죠. 자, 등비에서도 여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 차이가 같다였는데 등비수열에서는 비율이 같다. 자, 비율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눠주게 되면 B가 나오죠. 자, 그 B가 2예요. 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나눠주면 B가 나오죠. 그 B도 2가 되죠. 자, 이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걸 나눠주면 B, 2라는 B가 나오죠. 자, 이렇게 비율이 계속 같아지게끔 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정리해 본 다음에 바로 여기 개념 설명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비수열이 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거기도 적혀 있지만 첫째 항. 자,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곱할 거예요. 그쵸? 자, 곱하여 만든 수열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해주는 이 일정한 수 있죠? 자, 일정한 수를 곱하여라고 했는데 자, 곱해주는 이 일정한 수를 보고 앞으로 우리는 공비라고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까 말했던 이 공식 있죠?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A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 자체에서 자,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은 n은 자, 자연수. 이런 조건들을 성립해주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 풀어봤나요? 자, 여기 1, 5. 그럼 여기 빈칸 뭐 들어가죠? 그쵸, 여기는 2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비를 계산하면 여기 곱하기 5가 되고 여기도 곱하기 5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 5 했던 이 숫자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 마이너스 4, 8.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수를 나눠주게 되면 자,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공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6 바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다음 내용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쓸 때 뭘 쓸 거냐면 자, a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에다가 an에다가 곱하기 r. 자, 이렇게 곱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1이라는 것을 그냥 편의상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자, 두 번째 항은 자, A 첫 번째 항에서 곱하기 R만큼을 더 곱해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였죠? 자, 여기 A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A1이 A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자, A에 R이라는 것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자, A 두 번째 항에서 R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A 두 번째 항 대신에 이걸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쵸? 자, 그러면 AR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A 세 번째 항에서 곱하기 R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항 대신에 자, 여기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R 제곱에다가 R을 곱해주니까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나갈 거예요. 자, 어디까지 찾아나갈 거냐면 자, A의 n번째 항까지 한번 찾아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찾기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1일 때에는 자, 여기가 1일 때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자, AR의 0제곱으로 써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붙어 있는 건 1이죠. 자, 두 번째일 때는 1이 돼요. 그쵸? 자, 세 번째일 때는 여기가 2가 되죠. 자, 네 번째일 때는 3이 됐어요. 여기 한 가지씩 줄여주죠. 자, 그럼 n번째일 때는 뭐가 될까요? 자, n번째일 때는 AR에 그리고 n-1이라고 한 칸을 줄여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의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중요한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비교해보면 자, 등차 수열에서는 자, 등차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 자, AN이라는 것은 자, A 더하기 N-1의 D라는 것을 얻었죠. 자, 등비에서는 AN을 자, A 곱하기 R의 N-1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N-1이라는 것을 곱해줘요. D에다가.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D를 여러 번 N-1번을 더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 자, A 기본적으로 놓고서 자,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이거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자, 이거를 총 N-1개 동안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 곱해주는 걸 다시 쓰게 되면 A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해서 어디까지 곱해주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1번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N-1개를 곱해주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알겠죠? 자, 공통점은 똑같은 거를 N-1개, 여기도 N-1개를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둘 다 N-1을 써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정리해보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과 함께 여기 내용 정리하고 예제랑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제 알겠죠? 자, A, N 더하기 자, AN이라는 것은 자, A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자연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바로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쓸 건데, 자, AN이라는 것은 A의 R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A랑 R이 뭔지만 알면 바로 여기 공식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A는 바로 3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A고, 자, R이라는 것은 공비. 그래서 여기가 R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자, R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자, 마이너스 4를 써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N-1제곱. 자, 이렇게 써주면 바로 여기 문제를 푼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 2번과 문제 2번의 1번과 2번을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A로 선택하고 이것을 R이라고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자, 방금까지 썼던 공식 그대로 쓸게요. 자, A-1 곱하기, 자, 뭘 쓸 거냐면 공비에다가 3n제곱 곱해주면, 다시 공비에다가 n-1제곱 곱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마이너스 1에, 자, 다시, 자,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랑 R이라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자, A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이 숫자죠. 이게 바로 A가 되고요. 자, 공비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눠주거나,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나눠주거나,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나눠주면 돼요. 즉,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6을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만큼 계산해주냐면, 자, 마이너스 3에서 6을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나오는 값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 값이 바로 공비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AN이라는 것은 A 곱하기 R의 N-1이죠? 자, A는 6이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보면, 자, A 대신에 6 대입하고 곱하기, 자, R 대신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다음에 N-1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계산 끝내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계산해줘도 되는데, 자,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줘도 괜찮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본 다음에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2번 살펴보기 전에, 자, 84쪽에 맨 밑에 있는, 자, AN이라는 것을 A, R의 N-1로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던 거 있죠? 자, 이것은 별표 3개 치고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합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주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래서 혹시나 지금 못 외운 사람 있으면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 2분 정도 투자해서 지금 이 공식 반드시 외우고 나서 여기 있는 예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공식 다 외웠으면 우리 예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AN이라는 것을 AR의 뭐가 빠졌네요? 자, AR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2항과 제5항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A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 A 곱하기 R에다가, 자, 여기 2 대입하니까 2 빼기 1 돼서 남는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 5항. 자, 제 5항을 보면, 자, A, R에다가, 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5 빼기 1이 돼서 4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6. 자, 여기 48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AR의 4제곱이라는 것을 AR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걸 대입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밑에서 위를 나눠줘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밑에서 위를 나누는 걸 조금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AR의 4제곱이라는 것을 자, AR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나오는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AR의 4제곱은 48이 되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거 계산해보니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뭐 빠진 게 있는데 미안해요. 자, 빠진 게 있는데, 자, 여기 이 두 개 나눠주게 되면, 자, 여기 A 사라지고 이거 사라져서 3이 남죠. 그쵸? 자, 그럼 R의 세제곱은 뭐랑 같냐면, 자, 두 개 나눠준 숫자인 마이너스 6과 같아요. 마이너스 8과 같아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R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계산이 가능하죠. 자, 실수이기 때문에 원래 실수가 아니면 원래 3개의 값이 나오는데, 자, 여긴 실수이기 때문에 단 하나만 나와요.
그쵸? 자,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죠? 자, 이 마이너스 2를 어디다가 이용할 거냐면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자, 제 2항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AR이 자,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뭘 해줄 거냐면 R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마이너스 2의 A는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 두 개 약분해주니까 1과 3이 되겠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 A는 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값 얻었고 R값 얻었으니까 이 두 개 연립해서, 자, 연립이라기보다는 자, 공식 대입해서, 자,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는데, 자, A 대신에 3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R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자, 기출문제에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바로 여기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보세요. 자, 우리 문제 3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써줄 거냐면 자, 자, A에 R에 n-1.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n 대신에 4가 들어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의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을 자, 다시 쓰게 되면 A 곱하기 R에 4 빼기 1이니까 세제곱이 되죠. 자,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1이랑 같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7번째 항을 한번 써볼게요. 자, A7은 자, A의 R에 7-1이니까 여기가 6이 되죠. 자,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27분의 1과 같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를 한번 또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립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자, 여기 밑에서 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AR의 6제곱과 AR의 세제곱.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자, 여기 AR의 6제곱 대신에 27분의 1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AR 세제곱 대신에 1을 쓸게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주니까 나오는 값은 27분의 1이 다시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왼쪽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왼쪽 나눠주면 여기 없어지고, 자, 여기 3 없어지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R의 세제곱은 27분의 1이 나와요. 맞나요? 자, 그러면 R의 값은 뭐가 되냐면 R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거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R 찾았으니까 A 값만 찾아주면 돼요. 자, A 값은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R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거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대신에 3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A 곱하기 그 다음에 27분의 1은 자, 이것은 1과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 A 값은 27이 돼요. 그럼 A값 구했고 R값 구했으니까 바로 우리 여기 있는 공식 써주면 일반항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AN이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럼 A 대신에 27 써주고 그 다음에 R 대신에 뭘 써줄 거냐면 여기 있는 3분의 1을 써줄게요. 자, 3분의 1에 n-1제곱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나서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27이라는 걸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27을 다시 쓰면 자, 3분의 1과 비교해서 쓰면 3분의 1에 자, 마이너스 3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에 자, n-1을 곱해준 상태잖아요, 여기를.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자, 3분의 1에 n-4제곱이라고 그냥 식을 간단하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정답 처리해 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자,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등비중항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중항이 용어를 보면 등차중항, 예전에 배웠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2부터 즉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살펴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제2항을 다시 쓰게 되면 자,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제3항을 다시 쓰게 되면 4의 세제곱. 자, 그 다음 제4항을 다시 쓰게 되면 자, 4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비를 나타낼 때 공비 어떻게 구하죠? 자, 공비라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곱하기 4가 되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4가 되죠. 자,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나눠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나눠주면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비를 찾아주면 돼요. 맞네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랑 자, 맨 끝에 있는 거.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기 A2와 A4를 곱했어요. 자, 곱하게 되면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자, A3의 제곱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여기 있는 거 곱해주게 되면 자, 4의 제곱 곱하기 이거 곱해주게 되면 4의 4제곱이죠. 그쵸? 자, 근데 이거 자, A3이라는 거는 4의 세제곱에 자, 여기다 제곱을 해주게 되면 두 개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4의 6제곱, 이거 두 개 곱해주면 4의 6제곱이 되겠죠.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A랑 B랑 C랑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 있는 세 수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공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공비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뒤를 나눠주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뒤로 나눠주면 자, B를 A로 나눠주게 된다. 그쵸? 자, 앞에서 D를 나눠주게 되면 C를 B로 나눠주면 돼요. 맞나요? 자, 근데 이것들은 둘 다 공비죠. 자, 공비가 되기 때문에 두 개는 당연히 같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B를 이 위쪽으로 올리고 자, 여기 있는 A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B제곱은 AC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등비중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A와 C의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자, 중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A, B, C가 순서대로 자, 어디서 볼까요? 자, A, B, C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뤘을 때 그때 B의 값을 보고 우리는 등비중항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이런 식이 얻게 되면 자, B제곱은 AC가 된다. 이러면 이 공식이 성립하죠. A분의 B와 B분의 C는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해요. 따라서 A, B, C는 또 등비수열이 돼요. 됐나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이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결론인데요. 자, B제곱은 AC라는 결론을 기억해주면 돼요. 즉, 등비수열을 이뤘을 때에는 자, 두 번째 있는 항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곱한 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나서 바로 밑에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등비중항이 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중항이 될 때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이 세 숫자 모두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래서 0이 아닌 세 개 숫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뤘을 때 자, 그럴 때 B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공식화해서 쓰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바로 이건데요. 자, B제곱은 AC라고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B제곱이 AC가 성립할 때 자, 그때 A와 C는 자, 이렇게 성립할 때 A, B, C는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B제곱은 AC라고 썼을 때 자, 여기서 굳이 루트를 안 씌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즉 무슨 말이냐면 자, B를 루트 AC라고 써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B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등비수열 계산하다 보면 양수, 음수 이게 교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비가 0일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도 B의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 계산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보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세수의 규칙을 보고 나서 이 B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하라고 여기서는 루트를 안 씌워주고 B제곱을 AC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 한번 찾아보고 나서 이제 예제랑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와 X와 16이 자, 이 순서대로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자, 그러면 우리 등비중항을 써주면 되겠죠? 자, 4와 16의 등비중항이 X이기 때문에 자,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자, X제곱은 4 곱하기 16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것을 자, 우리 다 계산해서 루트 씌우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64가 돼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써줘도 돼요.
자,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자, 반대로 어떻게 써줄 수도 있냐면, 자, 4와 16을 2의 제곱, 2의 4제곱이라고 쓰고 나서 계산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큰 수 같은 경우는, 자, 이 수를 그대로 냅둔 다음에, 자, 제곱하는 형식으로 써주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나서 밑에 내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 다 풀어봤나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등비중앙을 써주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했을 때 여기 있는 수의 제곱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x제곱이라는 것은, 자, 8 곱하기 18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8 곱하기 18인데 2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 다시 쓰게 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x값을 다시 써주게 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루트 뺄게요, 그냥. 자, 플러스 마이너스 써준 다음에,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여기 나눠주고, 여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3, 자, 4, 3, 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자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공비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1과 2와 자 4 그 다음에 8, 16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리고 반대로 1, 마이너스 2, 자 4, 마이너스 8, 16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었냐면 자 여기서 4, 8, 16이랑 4, 마이너스 8, 16 이것만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네모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되죠. 자 그럼 자 4, 8, 16 이렇게 써주면 공비가 플러스 2인 경우고요. 자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되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경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2라는 건 뭐냐면 자 공비가 양수일 때는 여기가 12가 나오는 거고요. 공비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플러스 8이 나온 거고 공비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다시 6x54y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에 2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x54y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등비수열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랑 y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보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 자 만약에 x54y 자 이걸 먼저 계산해 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6x54를 먼저 계산해주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등비중앙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6x54 자체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6x54에서부터 등비중앙을 계산해주게 되면 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x제곱이라는 거는 양끝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6이라고 쓰고 자, 여기 54 대신에 뭐라고 쓸 거 일단 54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6 곱하기 자, 54를 6 곱하기 9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x값은 자, 6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즉 이걸 다시 쓰면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x값이 나오는 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 18.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면 자 x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18을 쓰고 그 다음에 54를 쓰고 그 다음에 y를 써서 등비중앙을 또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54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8 곱하기 y라고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예요. 자 왜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양수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데 그거는 y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y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 두 개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여기 이 54라는 거를 18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8과 여기 있는 18이 서로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좀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자 18 곱하기 3 곱하기 18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하나 없애줘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y값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게 되고요. 자 여기 18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8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62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풀마 18이랑 풀마 16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x값이 만약에 양수면 y값에 따라서 양수가 되고, x가 음수면 y도 음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x가 만약에 18이면 y도 자 162가 되고요. 자, 또는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8이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6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등비중앙을 이용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쉬워요. 두 번째는 그냥 등비수열을 이용해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공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6x54y라고 써져 있어요. 자, 6x54y라고 써져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r만큼 곱해주죠. 자, 여기서 넘어갈 때 r만큼 곱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r만큼 곱해주죠. 자, 그럼 54와 6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54와 6을 비교하게 되면, 자, r을 두 번 곱하게 되면 54가 나오죠. 맞나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r의 제곱이라는 것은 54를 6으로 나눠준다. 즉, r의 값은 뭐가 되냐면, 자, r의 제곱은 9가 되기 때문에 r의 값은 조금 좁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r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r이 만약에 플러스가 되게 되면 자, 6, 18, 54, 162가 되는 거고요.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러면 6, 마이너스 18, 54, 마이너스 16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과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중항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비수열이 뭔지는 좀 알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등비수열 자체에서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등차수열의 합을 배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등비수열의 합 자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